당신이 해본 적 있는 5가지 노년기를 변화시키는 방법. 당신은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며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몇 가지가 당신의 인생에 불을 지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새롭게 깨어나는 목적과 눈빛, 그리고 삶이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를 입력해 주시고 60세 이상이라면 1, 65세 이상이라면 2를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극이나 새로운 관점입니다. 간단한 선택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아직 새로운 열정을 재발견하고 우정을 키우고 심지어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노화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줄 5가지 행동을 탐구해 보세요. 믿으세요. 노년기는 당신의 이야기의 또 다른 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생동감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 가능성을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정기적인 신체 활동. 제가 여러 해를 지나며 배운 점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이 단순히 날씬한 몸매를 원하거나 마라톤을 꿈꾸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있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한때 저는 이 점을 간과하고 나이가 들면서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통증과 에너지 부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움직이기로 결심한 후 저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30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제 이동성을 높이고 더 많은 활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몸이 움직일 때 함께 느껴지는 정신적 맑음이었습니다. 운동이 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웰빙 감각은 거의 즉각적이었고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구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운동을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고 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더욱 운동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도시의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발견했고 건강을 돌보는 것 외에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었고 이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운동은 사회적 활동의 훌륭한 구실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을 돌보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가 내딛는 매걸음, 흐르는 땀 한 방울마다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일상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운동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최고의 결정 중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저는 한때 먹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오직 영양사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좋은 식사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식단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먹는 방식이 제 건강과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식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공식품을 더 자연적이고 신선한 옵션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포함한 식단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식품에서 얻는 필수 영양소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가벼움과 에너지를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또한 소화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부풀어 오름이나 불편함은 바로 식습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즉 요거트와 케피르를 포함시키자 제 소화가 개선되었고 결과적으로 제 에너지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소평가합니다. 저는 하루 중 물을 마시는 것을 잊곤 했지만 이제는 목이 마를 때마다 매 한 모금이 건강을 위한 한 걸음임을 상기합니다. 물은 또한 소화에 도움을 주어 영양소의 흡수를 개선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감옥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사소한 인덜전스를 허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결은 균형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믿으세요.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음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화와 연결. 삶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적인 루틴 그 이상입니다. 사회화는 이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때 약간 내성적이어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연결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로움, 아하. 이건 위험한 친구로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가족과의 유대를 키우면서 제 일상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서 클럽이나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관심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여정을 풍요롭게 하고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친구와의 간단한 커피 한 잔이나 가족과의 영상통화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짧더라도 기쁨과 연결을 가져다 줍니다. 대화의 중요성. 대화가 야외 산책만큼이나 상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저는 이런 작은 상호작용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제 일상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은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앱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멀리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기술 덕분에 저는 연결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연습이 필요한 운동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조금 어색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만남과 이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는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 지속적인 학습. 저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은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새로운 과정과 취미를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매혹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들, 예를 들어 사진 촬영과 요리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마다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배우는 행위가 우리를 얼마나 활동적이고 몰입하게 만드는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신경과 소성, 뇌가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흡수하는 새로운 정보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합니다. 또한 취미를 가지는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활동인 기타를 치거나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인생이 새로운 색깔로 물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저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순수한 행복과 만족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이런 순간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학습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반드시 공식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저의 지식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위축될 수 있지만 학습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하나의 성취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험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즐기세요.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를 살아있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여정이며 저는 확실히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생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종종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마음챙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은 실천은 저를 느리게 하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일상의 압박을 느낄 때면 깊이 숨을 쉬고 판단 없이 제 생각을 관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마치 일상의 소란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기분을 줍니다. 명상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더 긴 세션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렵게 느껴졌지만 연습을 통해 내면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은 제 에너지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불안한 기분을 느낄 때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눈을 감고 이 경험에 푹 빠지곤 합니다. 마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긴장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긴장이 풀리는 것이 소파에 누워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활동적으로도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한 권, 따뜻한 목욕, 혹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루의 마무리로 요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의식적인 호흡은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가 제 삶에 통합하기 시작한 또 다른 기술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걱정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우며 좋은 것들을 잊기 쉽습니다. 매일 저녁, 저를 행복하게 해준 것들 또는 감사한 것들의 작은 목록을 마음속으로 작성하는데 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스트레스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승리를 알아차리게 되며 이는 놀랍게도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과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강력한 해소 방법입니다. 종종 나누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모두가 인생의 고비와 저점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원과 도전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합니다. 재정 계획.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 재정 계획은 필수입니다. 저는 항상 자신의 재정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위한 기초 중 하나라고 믿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투자와 은퇴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헌신이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편안한 은퇴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취한 단계 중 하나는 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월별 지출을 기록하고 나니 작은 지출들이 쌓여 큰 금액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더 잘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순간의 욕망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제 재정과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주었습니다. 투자 또한 저에게 매력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다양한 투자 유형,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대해 배우면서 제 돈이 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고 시장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미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 더 안전함을 느낍니다. 지식은 강력한 도구이며 이는 제 재정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건강에도 좋고 매우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 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산책이나 지역 사회 행사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행복이 과도한 지출에 있지 않고 오히려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신이 없던 순간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재무계획가와 상담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견고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외부의 시각이 조언과 방향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재정 계획은 자기 사랑과 미래에 대한 배려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와 사회기여. 저에게 인생이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이해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간단한 행동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공허함을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원봉사는 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사람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각 상호작용은 배움의 기회이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마다 더 큰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보호소에서 돕거나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제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일 등 그 소속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경험은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와 다른 현실을 접하면서 작은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이 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큰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단지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저의 개인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정신건강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는 원인에 헌신할 때 제 자신의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집중할 때 느끼는 내적 평화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제가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은 위안이 되고 저를 동기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기여는 공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이는 제가 더 나은 사람, 더 이해심 많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자원봉사는 제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매 경험을 통해 진정한 부는 우리가 형성하는 연결고리와 우리가 만지는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건강 예방관리. 자, 이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예방관리입니다. 저는 항상 건강은 자동차와 같다고 말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으면 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사 방문과 검진은 엔진이 잘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은 부담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사랑의 행위로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정기검진 외에도 예방접종은 이러한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방접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고 이는 제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저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때때로 작은 불편함은 단순히 그런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길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렸다가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방이 항상 치료보다 낫습니다. 또한 의사와 평소의 습관, 즉 식습관이나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귀중한 통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대화가 우리의 건강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있습니다. 개방적인 소통이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건강관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보면
우리는 공동체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의학적 지침을 따르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화에 대한 적응. 노화. 이 주제는 약간의 불안을 줄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단계를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몸과 감정은 변화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하게 노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어떤 날은 더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생의 각 단계마다 아름다움과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때로는 저항감이 젊은 시절의 에너지와 활력을 느껴야 한다는 기대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젊었던 자신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은 큰 동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생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와 대화해 보세요. 그로 인해 위안과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리듬에 맞는 활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취미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언제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 활동이 저를 자연과 연결시켜주고 성취감을 줍니다.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멋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또 다른 전략은 감사의 실천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것들, 예를 들어 아침에 뜨거운 커피 한 잔이나 친구의 미소에 집중하면 삶이 여전히 귀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노화의 도전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연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 및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험의 교류, 단순히 순간을 나누는 행위는 놀라운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노화는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면 배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연결성. 기술이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도구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지, 특히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을 때 친구와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자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메시징 앱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사진과 메시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듭니다. 소통뿐만 아니라 기술은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배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리 수업에 도전해 보았고 정말 멋진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무한한 도서관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종종 새로운 앱이나 기기 앞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학습 과정이며 인생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만약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튜토리얼을 찾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결국 기술은 우리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놀라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상그룹, 온라인 게임, 그리고 심지어 가상 커뮤니티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밝고 약간의 호기심만 있으면 우리는 그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나이에 정말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여러분이 그것들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봐요.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예전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인생은 여정이며 매일매일이 성장하고 배우며 물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시도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 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더 충만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